무명천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로 당시 많은 제주도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주 4.3 사건의 잔혹함과 그로 인한 후유증을 잘 보여줍니다. 무명천 할머니의 삼터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원령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녀의 이름을 딴 무명천 산책길이 제주올레 14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관광대학교의 문용철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진아영 할머니 삼터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명이 진아영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매체에서는 무명천 할머니로 많이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죠. 무명천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름 본명은 진나영인데 무명천 할머니의 그 무명천이 뭐냐면 무명이란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명이란 천을 항상 이제 얼굴에 쓰고 다니셔서 이제 무명천 할머니라는 그 별명인 거죠. 별명으로 이제 한평생을 사셨는데 그 무명천을 얼굴에 계속 쓰고 다닌 그 내용이 되게 너무 비극적이고 이라서 저희가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1914년 전라남도 판포리 그때는 전라남도였죠. 지금은 제주인데 제주군 구면 판포리 여기서 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가면 있는 동네인데 판포리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판포리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하셔서 여기서 이제 91세까지 사시다가 2004년 9월에 2004년에 생을 마감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셨던 여기 삼터인데요. 여기 한번 둘러보시고 토벌대의 총격에 의해서 턱에 총을 맞으신 다음에 이제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영양실조로 계속 고생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하시고 여기 원령리죠. 원령리로 이주를 하신 다음에 그때 계속 이시돌 병원 아마 그쪽으로 계속 일주일에 2번 정도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여기서 토 타고 여기 선인장 꽃을 따다가 팔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오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가 당시 진아영 할머니, 무명천 할머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도 소개되어 있고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고 하니까요. 한번 여기 이렇게 돌로도 새겨져 있네요. 무명천 할머니 삼터. 무명천 할머니 삼터에서 바다가로 나오면 선인장으로 장관을 이루는 올레길 14코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선인장이 보여주는 광경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무명천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 텅 비어있는 마을. 늘상 마을 귀퉁이 돌담 아래 외롭게 나와 있는 할머니가 있다. 심상치 않은 모양새의 무명천을 늘 턱에 두르고 사는 이 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은 무명천 할머니라 부른다.
사람이 그리웠으면 이해하다닐까. 취재차 한 번 만난 인연일 뿐인데도 멀리 떠났던 딸을 반기는 어머니처럼 나무람 섞인 반가움을 감추지 않는다. 한 5m 거리나 될까. 집을 두르고 있는 돌담 아래 나가 있으면서도 할머니는 자물쇠로 문을 꽁꽁 잠근다. 아이고, 할머니. 방은 안 추워, 마시? 그래, 괜찮아? 그냥, 이거 전기 켜가지고 들어가, 마시. 문 잠겼네. 자물쇠는 집안의 문에도 채워져 있다. 할머니 저 문 꼭 잠강이 수가. 얼마나 숫하게 잠갔다 열었던 것인지 자물쇠와 열쇠는 할머니 손대로 반질반질 길이 잘 들어있다. 네, 예쁜 애기도 이상하시. 아들도 있어, 아들. 애기랑 얘기하지 마. 할머니는 왜 자꾸 문을 걸어 잠그나. 결벽증이다 싶을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고 있으니 두려운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없는 옹색한 살림살이가 불안해서 그러는 건 더더욱 아닐 것이다. 우리 막 보고 싶을 때가. 막 바빠니? 경행은에 할머니 막 보고 정하여도 너무 바빠구나 못 온 거. 예, 이해하여. 이렇게 사람을 그리워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할머니에게 자꾸 빗장을 걸게 만드는 것일까? 저희 문을 잠그고 이런 것은 내보려고 뭐 가져갈 거 없고 내보려고 하니까 꼭 안 파도 문 잠가버려. 뭘 우리 가져갈까 보다만 생각하는 말이라. 거기서 우리 집에 오려고 해도 물 잠가동아. 여러 동은 여기 없어. 아, 이게 100m도 안 되는데. 우리 집 오면서 문 잠가동아. 그거 하자. 아니, 4명이니까 다 먹어, 마시. 남 가보래. 김치 뜯는 그릇도. 반가운 손님 대접한다고 얼추 끓여내놓은 수제비. 할머니, 같이 먹게, 마시. 같이 먹게, 마시. 할머니 없어게. 할머니, 아무리 권해도 할머니는 절대 함께 먹지 않는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다. 우리만 먹으라 해. 할머니는 그 누구 앞에서도 먹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잘 먹은 음식 같이 못 먹어. 오롱하자 먹으면 밖에. 입이 헐어버린 땀은 안 돼요. 그 할머니들 앞에서도 뭐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절대로. 당신대로. 우리 집 커피주도 커피장 바깥에 나가서 먹지. 집 밖에 나가서 마셔. 먹어. 사람 모신 데 나가서 먹어. 야, 여긴 아냐 품내까 이디. 남 앞에서 먹지 않는 것처럼 아파? 좀처럼 풀지 않는다는 무명천을 풀었다. 어느 어떤 생모사 뭐 이거 저말로 즐긴 건 할머니에겐 턱이 없었다. 이래요. 작으면 이래도 아프고.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내 없고 불이 영향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50년 세월 저편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0여 년 전) 그해 1948년 제주섬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갔던 4.3이 있었다. 4.3은 4월 3일을 시작으로 6년 6개월 동안 제주섬을 피로 물들게 했다. 전쟁 지역이 아닌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은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대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고 있지만 당시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그 영문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향 마을을 잃고 가족과 친지를 잃고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금기된 채 침묵의 세월에 갇혀 제주 사람 그 누구도 4.3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 조식이 하나씩 수가 어머니 날에 그냥 누가 양 하나 거두기는 삼수가. 그때 할머니는 평화롭고 조용한 작은 마을에 사는 그저 평범한 젊은 안악에 불과했다. 다 지금 4.3 사건에 저 할머니 구마가 되는 게 거두기 쓰고 고불이 된 거다.
구분이 된 거다네. 경연 총 와장겨 우리 그때 막 반포 폭도들 들어온 때라면은 폭도가 쏘는지 누가 쏘는지 몰라도 총수아버니가 얘가 이거 도망가 버렸어. 죽었다 이런 소문 들어서 가본 결과 여기 없거든. 아 이거 큰일 났다고. 차라리 죽으면 못했겠지 말이야. 뭐 이제 뭐 걸레 체험하고 이렇게. 아프면 가슴 아프대로. 당시에 제주 사람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는 혼란에 휘말려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총에 운명을 관통당하고 만 것이다. 이제 모자간에 올라갔어요. 간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는 남편 누웠고 발에 눕전이 있어. 이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왜 눕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냥 죽진 않았어. 왜냐면 이것이 없더란 말이야. 이런 꼬락지가 있느냐 말이야. 차라리 죽어야 되겠는데 죽도 않고 이거 어떨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웠으면 죽지 않고 살아있어 큰일이라고 했을까. 순식간에 일어난 불안과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병원 치료는커녕 변변한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비참한 고통으로 남은 모진 목숨을 원망하며 살아야 했다. 할망들 하고 세울고 그냥 들어 인력 답답하면 힘이 나네. 부모님이 세상을 뜨자 무명천 할머니는 고향 마을을 떠났다. 유일한 친혈육인 언니가 자신의 시집 마을로 데려간 것이다. 가뜩이나 너나 없이 어려운 시절이었다. 언니가 보살펴주고 마침 사촌 형제가 한 마을에 살고 있어 큰 의지가 되긴 했지만 함께 사는 가족 하나 없는 데다 망가져버린 몸으로 버텨야 했던 무명천 할머니의 삶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아내가 또 그게 아이고. 어쨌든 살아야 했던 무명천 할머니는 품팔이도 하고 톳을 따다 팔기도 하면서 어렵사리 생계를 이었다. (70년대) 말 유일한 친혈육인 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려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무인도 같은 무명천 할머니의 집.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집안에 스스로 갇혀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다. 하나 둘씩 주워다 심어놓은 선인장들이 어느 틈엔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선인장들은 애써 돌보지 않아도 무정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주었다. 선인장 열매는 무명천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낙이 되고 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 그러나 분명한 한두 마디가 가시처럼 파고든다. 누군가 할머니를 해치려 하고 무엇인가를 몽땅 가져가 버렸다지 않는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할머니는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총탄이 운명을 관통해버린 그날 이후부터 할머니를 따라다닌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구석 편한 데가 없다는 할머니. 50여 년 세월 내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드는 육신의 고통도 견뎌야 했다. 할머니, 근데 이제 밥도 사야 되고, 밥 먹으면 씹지, 미세면은 잘 씹지 못하려나, 이리도 아프고, 다, 손도 뭐냥 오그라져. 수고도 영밖에 못 돼, 이거 할머. 혼자 살면서 하는 거 보면은 말은 잘 못하지. 아프면 어디 아프다도 못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진통제를 나서 지금 사다 있어. 나가 못 견디는 때는 죽어지 경하다니. 그거 하나 놔주면은 진통 되거든, 이제. 기억이 자꾸 집에 와. 그 많이 된 거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야 하는 병원.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위장병과 영양실조가 늘 따라다니고 언제부턴가 관절염까지 합세해 주사를 맞고 약을 타러 병원에 오는 일도 문원천 할머니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병원에 나온 길에 시장에 들렀다. 병원 말고는 생전 마을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 무명천 할머니에게 시장은 바깥 세상을 느껴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셈이다. 이거 4,000원치 두 개가 5,000원인데 어떻게 4,000원치 줄 거야? 돈이 더 많이 낯익은 얼굴. 고향 사람을 만난 할머니가 반가움을 어쩌지 못한다.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죠. 그러나 늘상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언어를 나눠볼 수 없는 할머니는 그저 답답한 채로 고향 소식을 듣고 있을 뿐이다. 답답하려나. 불쌍한 녀석, 아이고. 무명천 할머니는 오늘 용기를 내어 외출 준비를 했다. 떠난 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그러나 죽기 전에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고향 마을에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충격과 위기감이 먼저 떠올라 그리워할 수조차 없었던 고향 마을 판포. 수십 년 세월을 흘러온 고향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어디? 전류각수. 그래, 알았어요? 알아줘. 몰라. 이리 살아나시는 분이 이리 살아나고. 이터에 땅도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낯선 분위기에 할머니는 그저 당황하고 만다. 맞아. 이리 살아난 저 닮은데, 이거. 기억을 더듬어 옛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갔다. 옛집 터임이 분명한 이곳. 그 50여 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걸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할머니는 목청을 높여 자신만의 언어를 쏟아놓는다. 그래서 내가 이게 팍 우리 아버지가 집에 가는 어떻게 알아? 저거는 나이기로 이러거든 이 사람을 나서 저는 그래서 사치를 쓰시나? 그래 나이기로 그래서 이게 살아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 억울함조차 함부로 내보일 수 없었던 위태로운 세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50여 년 침묵과 한의 고통을 온몸으로 설명하는 할머니. 무명천 할머니로 살아온 이 여인의 고통은 50여 년 그 긴 세월이 흘렀어도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1948년 제주의 역사를 관통한 4.3이 그렇듯이 그날의 총성이 아직도 할머니의 운명을 가로질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짧아서 이제 고운 얼굴로 도올라 환생하려네. 무명천 매지 않은 맨 얼굴로 살려내. 그렇게 다시 여기 온다고 말하려네. 말을 하려네. 김경훈 시집에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빠른 소식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